그래, 태풍하고 태풍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몰라. 번개가 멍방울 그래. 우와, 그런 거 번개 있어? 치지. 자, 나. 이루. 엄마도 좀 그려주고 있니? 이. 아, 그게 엄마였어. 엄마는 맨 꼴찌야. 이게 주방 뭐야? 몇 시에 나가야 돼? 지금 10분이라고. 오늘 배드민턴 치다가 너가 개땡땡 해가지고 참 내가 많이 때리고 싶어졌지? 수정이 어떻게 될까? 시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뱃속에서 열릴까? 응. 김유로. 책 같이 읽어볼까? 이 뭐야 책 이름? 이름 도둑. 그렇지. 이름은 도둑 맞아버린 거야. 그렇지? 우리 엄마랑 춘유로 같이 읽어볼게. 응. 누가 이름을 가져갔을까? 한번 봐보자. 토무상 좀 봐봐. 구령대 옆 입학꽃이 막 피어난 날, 한 아이가 전학을 왔다. 소문이 돈 지 사흘 만이었다. 소문은 괴담처럼 흉흉했다. 바로 이름을 도난당한다는 거였다. 출석부에 닭피로 점이 찍힌 사람은 이름은 물론 기억까지 몽땅 까먹는다는 둥. 금은밤에 학원 끝나고 집에 가던 아이가 자기 이름이 불려서 뒤돌아보았다가 당했다는 둥. 이름을 도둑 맞으면 귀신이 된다는 둥. 잃어버린 지 24시간 안에 이름을 되찾지 못하면 투명인간이 된다는 둥. 학교마다 버전이 다양했다. 이름은 도적, 이름은 소매치기, 이름 없는 이름 근든 부르는 호칭도 달랐지만 대개는 이름은 도덕이라 불렀다. 사흘째가 되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녀석 때문에 약이 올랐다. 안 잡히니까 약이 오른 거야.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다. 녀석은 내 마음속 이름 도둑이나 마찬가지였다. 내 이름도 빨리 찾아야 했다. 김수한무도 나쁘지 않지만 진짜 이름이 아니니까 찜찜했다. 누가 읽어줘? 미루 갈까? 미루 갈래? 그뿐이 아니었다. 명탐정 자존심도 또 걸린 문제 다. 나는 추적 장치 치를 준비. 준비했다. 청광 물감이 든 든 작은 비닐 주머니에 구멍을 뚫어 녀석의 옷장을 몰래 붙이는 거다. 아빠 읽어줄게. 아빠가 읽어줄게. 녀석이 똑똑 떨어뜨리는 형광 물감 따라가면 된다. 오호, 굿. 발표회를 하느라 수업이 늦게 끝났다. 우리는 바닥에 떨어진 자국을 따라 전학생을 추적했다. 사방이 컴컴해지자 형광 물감이 선명해졌다. 민수가 내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제법이라는 뜻이다. 킥킥. 내 어깨가 덩달아 들썩였다. 드디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형광 물감이 담장 너머 야산으로 이어졌다. 길도 없는 데였다. 무덤으로 난 방향이었다. 저 녀석이 정말 귀신이냐? 그럼 이름 도둑이 평범한 놈일 거라고 생각했냐? 아빠, 난 포기 못해. 내 이름이 걸린 문제라고. 내가 먼저 성큼 담장을 담았다. 민수도 내 결심을 알고 따라와 주었다. 어둑한 산길에 띄엄띄엄 떨어진 형광물감이 번쩍거렸다. 사납게 뻗은 나뭇가지가
목더미를 낚아챌 것 같았다. 부엉이 소리도 을씨년스러웠다. 떵떵거렸지만 사실은 나도 무서웠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나도 모르게 주먹이 꽉 쥐어졌다. 도끼 이불에 홀린 것처럼 허겁지겁 전학생을 뒤쫓았다. 달빛 아래 서늘한 무덤들이 보였다. 작은 동문 앞에 전학생이 앉아 있었다. 이상하게도 녀석을 보자 마음이 놓였다. 야, 김준호! 냅다 소리를 질렀다. 무서움이 저만치 드러났다. 녀석은 앉은 채 대답이 없었다. 김준호,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내가 등을 툭 쳤다. 녀석이 뒤돌아봤다.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다. 나도 놀랐다. 녀석 손에 이름표가 한 무더기였기 때문이다. 역시 내 놈이 이름 도둑이었어! 녀석을 다짜고짜 잡아챘다. 전학생이 허수아비처럼 힘없이 달려 올라왔다. 이름 도둑이라니. 녀석이 내 손을 뿌리치며 모르는 척했다. 어디서 발뺌이야?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나는 이름표들을 빼앗아 녀석한테 들이밀었다. 모양만 이름표일 뿐 아무 이름도 없었다. 미안해. 그냥 하루만 갖고 있다가 돌려주려 했어. 다른 애들처럼 딱 하루만. 녀석이 풀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이름은 돌려주지 않았잖아. 김준호, 네 이름은 왠지 마음에 들었어. 진짜 내 이름 같았지. 그렇다고 남의 거 훔치면 어떡하냐. 원래 네 이름은 어쩌고? 민수가 대신 따져주었다. 몰라, 나도 진짜 내 이름을 미치게 알고 싶은데 싶은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뭔가 이름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너희 학교까지 온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천천히. 녀석이 흐뭇했다. 범인을 자백치고는 싱거웠다. 드디어 이름 도둑을 잡았는데 신나지 않았다. 이름 없이 지낸 날들이 떠올랐다. 닷새 동안 좋았던 건 딱 하루였다. 나중에는 내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조마조마하고 애 같았다. 그런데 녀석은 오랫동안 이름이 없었다니 불쌍한 것도 같았다. 처음으로 이름이 갖고 싶었어. 네가 김준호라고 불러줬을 때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녀석이 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저기 괜찮다면 네 이름을 계속 가져도 될까?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잠깐 마음이 흔들렸다. 그럴 순 없어. 나도 내 이름으로 살아야지. 난 김수아무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뿐인 내 이름이다. 지우개 빌려주듯 함부로 내줄 수는 없었다. 이름을 주는 대신 얘 진짜 이름을 찾아주면 되잖아. 민수가 묘안을 내놓았다. 가끔은 제3자가 가장 현명한 법이다. 그거다. 전학생은 본래 이름을 찾아주면 다 해결되는 거다. 이름 도둑, 도둑의 제 진짜 이름 찾기. 나의 명탕장 기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엉덩이가 간질간질했다. 우리 셋은 보름달이 높이 뜰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전학생의 이름을 찾을 만한 몇 가지 단서를 알아냈다. 첫째, 전학생은 혼령이다. 그럴 줄 알았다. 둘째, 1980년 5월 어느 날 죽었다. 묘비에 그렇게만 적혀 있다. 셋째, 묘비에 또 적혀 있다. 무명씨, 이름이 없는 사람이라고. 넷째, 맙소사, 이름뿐만이 아니라 기억까지 잃어버렸다. 다섯째, 기억하는 한 가지가 있다. 그건 혼령의 지문 같은 거야. 죽기 직전에 가장 강렬했던 한 장면만 기억에 남는 거지. 너는 뭘 기억하는데? 하드야. 하드라고? 누구 봐, 초코맛 나는 거. 나도 그거 좋아해. 어떤 아저씨는 버스를 기억해. 그 위에서 막 태극기를 흔들었대. 어떤 아줌마는 노래를 기억해.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런 거 하는 애국가 말이야. 너 말고도 이름 없는 혼령이 또 있어? 그럼 이 무덤들을 봐. 이름을 찾아 떠도는 혼령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야산에는 이름 없는 봉분들이 제법 있었다. 하나같이 1980년 5월에 생긴 것들이었다.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 뭔가 거대한 게 숨겨져 있다. 파고들수록 자꾸 엉덩이가 간질간질했다. 이름 없는 혼령들은 내내 잠들어 있다가 입합꽃이 피면 깨어나. 참 이상해. 전학생이 고개를 들어 위를 봤다. 봉분 너머로 커다란 입합나무가 여럿 서 있다. 달빛을 받은 꽃잎이 유달리 하얗고 탐스러웠다. 나는 꽃잎이 떨어진 전학생 묘비를 휴대폰 조명으로 비춰 보았다. 없을무, 이름명, 이름 대신 무명씨라고 적혀 있었다. 벌어진 묘비에 파란 이끼가 무성했다. 청소 좀 해라. 나는 괜히 전학생에게 면박을 주면서 소매로 묘비를 쓱 닦았다. 녀석이 씩 웃었다. 이상했다. 이름을 훔쳐간 괘씸한 녀석을 보는데 내 가슴이 짜르르 울렸다. 1차 조사는 여기까지 하기로 했다. 너무 늦었다. 나는 민수 손을 잡고 야산을 서둘러 내려왔다. 전학생을 집에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관뒀다. 녀석도 자기 집은 무덤이라고 했다.